네, 그럼 지금부터 수투 올인원만 이제 오답 질문풀이 시작할 건데, 이제 수투 실력 정석 연습 문제 기준으로 할 거고, 이제 기본 문제들은 요만큼, 그리고 실력 문제는 전체 다 풀 거예요. 근데 혹시 기본 문제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상한 게 아니니까 꼭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확인학습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1대1로 이제 질의응답해서 여러분이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의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그냥 극한값을 x가 0으로 갈 때 몇으로 가느냐라고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고 조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꼴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뭐 루트 안에서 잘 통분을 해보신 다음에 유리화를 시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계산이었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서 각각 통분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분해 하고 얘는 1 플러스 x라고 바꿀 수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하고 x제곱분의 내가 1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조작을 해서 얘는 리미트 x 값이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x제곱은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럼 분모가 똑같게 생겼으니까 일단 똑같은 만큼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x 분해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내가 위에다가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잘 해줘야 되는 거지. 분모는 루트 x제곱 똑같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뽑은 거고, 얘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꼴을 파악하면 0분의 상수 마이너스 상수 같은 상수니까 0분의 0꼴을 취하고 있잖아요. 0분의 0꼴을 취하고 있을 때 내가 극한값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 무리식이 있는 쪽을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 분자에 있다 하더라도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내가 옆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야 되겠어? 1 플러스 x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요걸 잘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쁘게 잘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분해하고 얘 이제 합차공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계산하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해가지고 요 분자의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분자의 값이 이제 2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건데, 내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극한값 조사할 때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절대값 있을 때는 더 그러신데, x가 0으로 들어올 때 0의 오른쪽으로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랑 그 다음에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각각 구하신 다음에 그 둘이 같아야 여러분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극한 값은 x가 0의 플러스로 들어오는 건데, 0의 플러스로 들어오면 이 둘이 약분이 되긴 하나, 얘도 0의 플러스 쪽, 얘도 0의 플러스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몇으로 약분이 되는 거야? 2로 약분이 되는 거야. 이쪽 부분이 2로 약분이 되는 거고, 뒤쪽 부분은 그냥 이제 0을 대입을 해가지고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는 극한값이 몇인 거야? 극한값이 1인 거야. 우극한이야 지금.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좌극한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좌극한은 x가 몇으로 들어올 때, x가 0의 왼쪽에서 들어올 때 이만큼 부분이 몇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x는 역시나 절대값, 아래쪽은 0,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들어오는데 위에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죠. 아무리 작은 값을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요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역시나 이쪽 부분, 뒷부분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극한은 몇인 거야?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 좌극한이야. 그럼 내가 계산을 딱 해봤더니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면 극한값이 어떻다? 없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1-3번에 2번은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내가 통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은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가우스가 세 값이 다 취해져 있는데, 각 꼴별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은 그냥 가우스 안에 한 번 씌워져 있고, 심지어 안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왠지 우극한이랑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랑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같은 값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푸시면 편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분모랑 분자랑 이제 값이 다르니까 그냥 2의 플러스, 심지어 그냥 플러스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플러스로 다가올 때 가우스 안쪽 값이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해서 얘랑 잘 약분이 될까? 요거를 예상하면서 푸시면 되는 문제고,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1-3번을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4-3번을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4-3번은요. 안에 2차 함수가 들어있어요.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식이긴 하지만 내가 2차 함수라고 판단을 해서 얘는 y라고 두신 다음에 이 전체 값이 위쪽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특정한 상수값 위로 들어오는지 아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위아래로 동시에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2차 함수니까 뭐 한 값으로 수렴을 할 텐데 동시에 위아래로 들어오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우스 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가우스를 취했을 때는 값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로 가라 그랬으니까 우극한 좌극한 따져서 이 둘이 같은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 1번은 x가 0으로 갈 때 3 가우스 절대값 x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x가 0의 플러스로 가나 아니면 x가 0의 마이너스로 가나 이 절대값 x 값들은 전부 다 그냥 몇인 거야? 0으로 들어오면서 0보다 조금 큰 값 쪽에서 들어와요. 얘 이렇게 그리면 이제 0이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도 양수 쪽으로 0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0보다 조금 큰 값 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꼴이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데 0보다 약간 큰 쪽에서 들어온다 라고 살짝 표시를 해주면 얘가 0보다 살짝 큰 값이잖아? 그럼 이 전체 값을 따졌을 때는 3에서 0보다 조금 큰 게 빠지는 거야. 3에서 0보다 조금 더 큰 게 빠지니까 이 안쪽 값만 생각을 해보면 3이 아니라 3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내가 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 값은 결국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3 절대값 x이긴 하지만 절대값 x의 값을 구하라고 있긴 하지만 내가 안에 절대값이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안쪽에 들어있는 값은 실제로 몇이다?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다. 3보다 조금 작은 값인 거야. 가우스 안쪽이. 그럼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면 아무리 3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3보다 작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정수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몇? 2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다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x가 2의 우극한, 그냥 우극한만 구하라고 했어. 너무 고맙지? 우극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우스 x-1 있죠. 이거 그냥 어차피 상수로 나올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상수를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x가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이 값은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들어오겠지. x에서 1 뺐으니까 2에서 1 뺐으니까 1인데 조금 큰 값으로 들어오고 거기다 가우스까지 취했으니까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위쪽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위쪽에 있는 이 친구는 가우스 x인데 가우스 x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들어오면 2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우스는 어떤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정수 그냥 그 정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래서 이 값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으로 다시 써주면 리미트 x가 2의 플러스로 들어올 때 x 마이너스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얘 2라고 했죠? 2라고 해서 2를 실제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약분해주면 이 값은 몇인 거야? 요 값이 여기 내려왔던 거야. 이 값을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약분해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내가 항상 극한값에서 약분을 해도 되는 이유는 분모 분자가 절대 0은 아니기 때문이죠. 0으로 무한히 들어가기는 하지만 0은 아니지. 그러니까 0이 아니란 보장이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0 없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으로 수렴을 한다? 4라는 상수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이제 4라고 해주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3번 문제는 2차 함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풀어내자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차식이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몇으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y는 이라는 이름을 잠깐 붙여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판단을 할 거야. 이 친구 내가 앞에다 y 써놓긴 했지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4라는 단위로 바뀌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1,4에 있으면서 위로 블록인 함수의 개형을 띠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에서 위로 블록인 이런 개형을 띠고 있으니까 내가 x값이 몇으로 들어올 때? 1로 들어올 때 4로 들어오긴 해. 전체 값이 4로 들어오긴 하는데 4보다 어떤 쪽으로 들어와? 여기 값이 4인 거고 4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오잖아. 4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오니까 결국 이 전체
이 안에 합성되어 있는 이 친구는 4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들어온다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우극한, 좌극한 둘 다 4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가우스 안쪽에 4보다 작은 값 들어가면 4보다 작은 정수로 떨어져 나오겠지? 답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요거 그래프 그려서 우극한, 좌극한 따진 다음에 결국 함수값은 4보다 작은 쪽이네? 요걸 판단하셨으면 쉽게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는 삼각함수가 이제 f 안에 t라는 값으로 합성이 되어 있고 fx의 그래프는 이미 준 상태야. y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잘 준 상태인데 이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안에 합성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몇으로 수렴을 하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 안에서 따져주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일단 또 문제가 안 되는 게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의 조작을 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쪽은 일단 내가 대분수 형태를 취하고 가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대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어떻다? 낫다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f하고 이 안에서 그냥 대분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 안쪽에 합성이 되어 있는 이 친구의 값을 보면 1은 이미 상수로 잘 빠져나와 있으나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가 0이 되기는 하겠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기는 할 텐데 0보다 이제 마이너스, 0보다 이제 음수를 가진 채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1 더하기 0의 꼴이긴 한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약식으로 간단하게 써보면 1에서 살짝 0이 빠져 있는 그런 형태겠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fx가 몇이냐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요 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fx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 1로 들어오긴 오는데 어느 쪽으로 와? 좌극한으로 들어오지?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수렴값은 몇이야? 2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은 몇이다? 요 값은 2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값이 조금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서 헷갈렸을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내가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바꿔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내가 t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뀐 거니까 플러스 부호를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로 t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t에 붙어있는 게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요 값이랑 같은 거고 얘도 역시나 대분수로 한번 바꿔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3 더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이제 뭐가 나오겠어?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 한 번만 더 예쁘게 쓸게. 한 번만 더 예쁘게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3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랑은 반대로 얘는 뒤에서 뭐가 돼 있었어요? 뒤에서 빠져 있었죠. 마이너스 3이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3을 달고 있으니까 0이 빠져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친구는 t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긴 하나 플러스 부호를 띈 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국 얘랑 또 똑같은 값은 몇이 되겠다? 얘랑 똑같은 값은 리미트 x가 3보다 조금 큰 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fx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겠지. 그럼 얘를 따져주면 3으로 들어올 거야. 3으로 들어오는데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좌극한으로 인식했으면 100% 문제가 틀렸겠죠? 그래서 3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3의 오른쪽에서 들어올 때 함수값은 몇으로 들어와? 1로 들어오네.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또 몇이야? 이 값은 또 1이네. 해가지고 얘는 2, 1 더해서 몇이다? 답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대분수를 일단 고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얘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꿀 때 처음 해보았으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주 주태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의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은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문제는 이제 어떤 수렴하는 단위를 줘놓고 나한테 적절히 조작을 가해서 이 값이 몇인지를 구해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이 친구는 내가 가지고 구해야 하는 그런 값과
주어준 그런 값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x는 0으로 갈 때가 몇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으로 가잖아.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이구나. 그러니까 x가 분모가 0으로 가는구나 해서 저 문자를 전체 통으로 꼴을 파악해가지고 바꿔주시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2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그냥 0분의 0꼴을 파악하는 게 더 쉬우니까 x분의 fx는 2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적절히 조작을 해야 되는데 얘를 바꾸려면 x분의 fx가 필요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적절히 x를 다 묶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묶어주면 1 플러스 x분의 fx, 그 다음에 분해하고 x 곱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에서 0분의 0꼴 중에 0을 가지고 있는 인자들은 0은 절대 아닐 거니까 똑같으면 일단 약분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x분의 fx가 2라는 상수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똑같죠?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냥 여기다가는 수렴분의 수렴이네 해가지고 상수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수렴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러분 얘가 약간 조금 어긋나서 극한값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그 모양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면 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어떤 특정 값이라고 주진 않고 존재한다고 했어. 근데 이 존재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나왔다는 소리지. 같으면서 특정 상수값으로 나왔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는 건 그냥 숫자라는 소리야. 엄청 크게 발산하거나 뭐 엄청 계속 작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상수라는 소리야. 그럼 존재한다라는 이 말뜻은 나한테 뭐라고 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냐면 는 알파 이렇게 상수로 두렴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결국 이 사람이 항상 나한테 주어진 그런 단위를 내가 식을 조작해서 제가 나올 수 있게 뽑아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역시나 x로 묶어버리면 이 친구가 나오겠죠. 한번 묶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fx 이렇게 나오지. 이게 분자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면 양수이라는 거니까 x는 똑같은 인수는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약분을 해준 다음에 얘네를 판단을 한번 해봤어.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얘 이제 알파라고 해도 되는 거겠지. 숫자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알파분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x는 엄청 큰 숫자로 가고 있어요. 엄청 크게 엄청 커지고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얘랑 비교했을 때 전혀 그냥 고정 값이 되는 거니까 수렴 단위는 x분의 x 얘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이제 의미가 없는 너무나 작은 값이 되는 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는 x분의 x가 이제 수렴 큰 단위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몇이다? 1로 수렴한다 해가지고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데 일단 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아냐. 존재가 존재한다는 게 뭐냐. 요거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문제는 나한테 직선을 하나 줘놓고서 그 다음에 AP분의 AQ를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수렴값이 몇이냐고 질문하는 문제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두 식을 T에 관한 문자로 뽑아내야 되겠구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이 없으니까 그려서 얘네 사이에 뭐 교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이라든지 포함 관계 아니면은 지금 만나는 상태를 잘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y는 x 플러스 1 그려놓고 마이너스 1,0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찍어놓고 그 다음에 P점이 있다 했으니까 어딘가에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직선이 얘랑 뭐 하고 있다 그랬어? 요 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수직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핑크색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갖고 그 다음에 t, t 플러스 1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잘 쓸 수 있는 거겠지. 직선을 써놓고 그 다음에 Q점을 이 핑크색 직선의 x 절편이니까 P점을 잘 구해보시면 Q점을 잘 구해보시면 얘는 2t 플러스 1,0이에요. 2t 플러스 1,0이야? 2t 플러스 1,0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는 건 AP 길이분의 AQ 길이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몇이니?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Q죠. 그 다음에 AP 길이는 요만큼이야. AP 길이는 얘야. AP 길이는 얘고 AQ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야. 그래서 내가 이미 APQ에 관한 교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잘 대입만 해서 T로 전부 다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알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잘 해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AP라는 애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t 플러스 2 4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얘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문자가 무한대로 가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차수가 높은 차수 기준으로 내가 수렴값이 정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상수 힘이 없어. t제곱이 제일 센 애야. 그래서 얘네 둘 지금 내가 비율은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루트 2, 수렴값을 루트 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되죠? 전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얘가 지금 우리가 수학 하를 잘 해봤으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PAPQ가 지금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건데 여기가 P고 A고 Q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A라고 했고 여기 A라고 했으면 여기 루트 2A가 된다는 건 이미 내가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서도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0번 문제는 나한테 포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줘놓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dt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웬만하면 필요할 테니까 그림 그리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2차 함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2차 함수 곡선 위에 있다라고 했고 0,1을 동시에 지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원에서 x축까지의 최단 거리를 dt라고 하래. 그러면 내가 원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떨어진 데 기준으로 x축까지 거리를 재야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요만큼에서 여기가 dt가 되는 거잖아. 여기가 d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의 y좌표에서 역으로 반지름을 뺀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이 y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담당했던 중심의 y좌표에서 r을 뺀 것이 dt네 라고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문제죠. dt라는 거는 지금 얘 위로 떠 있으니까 그냥 y좌표 자체가 거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뭘 빼야 돼? 반지름을 빼야 돼. 반지름을 빼야 되는데 반지름이 지금 t에 관한 식이 아니야.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0,1을 지난다라는 걸 괜히 준 힌트가 아닐 테니까 그럼 이 길이가 또 뭐네? r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r은 하고 t부터 t제곱 플러스 1부터 0,1까지 거리를 재시면 되는 거잖아요. t제곱 플러스 t 4제곱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 그치? 그래서 내가 r 값까지도 역시나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구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dt가 몇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t로 전부 다 바꿔서 써주면 dt라는 거는 여기 자리에 얘를 넣어서 써주면 되는 거겠지. dt는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지. 우리가 계산 많이 해봤으니까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얘는 역시나 분자 쪽에 무리식이 있긴 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잘 구해내려면 무리식이 있는 쪽을 뭐 해야 된다? 유리화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분모 분자 자리에 얘 부호 바꾼 것만 잘 구해주시면 되죠? 제가 이쁘게 써보면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분의 얘 합차공식 써서 이쁘게 나올 거야. 그럼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아.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데 t제곱 플러스 1 중에 이제 역시나 항상 신경을 여기를 쓰셔야 돼요.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b로 나오겠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2차, 분자 2차, 분모에도 2차 있고 루트 안에 4차가 있긴 하지만 얘는 2차처럼 취급해 주시면 되겠죠? 2차처럼 취급을 하면 일단 얘랑 얘는 나의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는 계산을 정석으로 할 때는 분모 분자 t제곱차가 최고차니까 t제곱으로 전부 다 나누는 거야. t제곱으로 전부 다 나눠. 한번 해볼게요. t제곱으로 나누면 루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분해한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럼 내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들은 전부 다 몇으로? 0으로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2분의 1로 수렴하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문제를 잘 읽고 그래프 그리고 했으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하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막판에 계산만 조금 해주셨으면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11번 문제, 실력 문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니라고 했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를 줘놓고 나한테 얘네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뭐 abc 부호도 잘 줬고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건 근과계수를 쓸까 아니면 지금 곱셈 공식을 쓸까인데 각각을 따로 구해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곱셈 공식보다는 근의 공식을 쓰시는 게 맞겠죠?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맞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보다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 근과 계수도 해보셨어도 돼요.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근의 공식으로 근을 잘 구해내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일단 베타 근이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가 살아있다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를 얘한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잘 써보면 내가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지금 알파라는 근은 여기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2a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 다음에 베타라는 근은 a가 0으로 갈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을 한번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a가 0으로 가고 있어. a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b랑 c는 그냥 상수값이야. 여기서는 a에만 극한값을 걸어줬고 이 둘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만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뒤쪽을 봤더니 지금 전부 다 상수야. 어차피 분자에 있는 얘를 이제 유리화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분자에 있는 애를 봤을 때 얘가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0분의 상수가 살아있어.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 서로 계산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여서 상수가 2배인 채로 그냥 살아있는 거야. 뭐 C값, 이제 A값은 0으로 가니까 없어진다고 합시다. 없어진다고 해놓고 결국 이 값은 A가 0으로 갈 때 요 안에서, 분자 안에서는 0보다 상수가 있으니까 상수 위주로 써주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하고 일단 잠깐만 약식으로 써보면 절대값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b가 양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다시 내가 뭐라고 했냐면 b값은 상수라고 했어요. b값은 상수고 a는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0분의 상수는 굉장히 작은 값분의 상수는 이제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알파는 근이 이제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0 플러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냐 아니면 0분의 상수꼴이냐를 네가 판단을 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얘랑은 반대로 이 앞에가 플러스 부호를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b 해가지고 0분의 0꼴이 됩니다. 왜 0분의 0꼴이 되냐면 얘 0으로 가잖아. 얘 0으로 가고 얘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a도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b 해가지고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0분의 0꼴은 내가 이제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0분의 0꼴이라는 걸 간파를 하고 얘는 0분의 상수꼴이었고요. 위에 거 알파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얘는 0분의 0꼴인 거야.
0분의 0꼴인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인 걸 판단하고 내가 분모 분자를 잘 유리화를 해주면 2a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분의 ac 분의 얘 분의 분자에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남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남게 되고 어차피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2ac, 4ac에서 2a 약분을 해줄게요. 2a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2c가 남게 되겠지? 얘 한번 다시 예쁘게 써주면 a 값이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분의 플러스 2c 이렇게 남게 되는 건데 이 친구 보면 어차피 a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날려주시고 여기 날려주신 다음에 다시 이쁘게 써보면 a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b 얘랑 살아서 마이너스 2b 되는 거고 위에는 2c 돼가지고 마이너스 b분의 c를 답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꼴팍 0분의 상수냐 아니면 0분의 0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상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fx,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갑자기 이런 관계식, gx가 등장해서 이런 관계식 하나 줘놓고 나한테 얘가 몇이냐? 라고 질문하는 그런 문제인데 얘가 다른 값을 특정 상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얘를 적절히 잘 조작을 해서 상수, 수렴하는 단위로 바꿔가지고 gx랑 fx의 관계를 뽑아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fx분의 1은 어디로 갈까? 역수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셔서 그 단위를 바꿔가지고 곱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리미트 x가 지금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분의 1은 몇으로 가겠어? fx분의 1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한대는 함부로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0은 상수잖아요. 0은 상수니까 내가 얘를 조작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양쪽에다가 fx분의 1을 똑같이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fx 마이너스 2gx 이 친구한테 곱하기 fx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물론 리미트를 취한 상태에서 fx분의 1을 구해야겠지? 곱해야겠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이쪽은 내가 어차피 f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에다가 수렴값 아예 0을 곱해서 쓰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단위를 다시 전개를 해가지고 이쁘게 써주면 x가 1로 갈 때 그러면 얘 지금 수렴하는 단위끼리 곱했으니까 저 리미트 안쪽에서 곱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럼 1 마이너스 fx분의 2gx 요렇게 바뀌는 건데 얘가 몇이라는 거? 0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fx분의 2gx라는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수렴을 했겠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2gx라는 이 친구는 몇으로 수렴했다고? 1로 수렴했다고. 그럼 그냥 gx 없을 때는 몇으로 수렴하겠어? 얘는 2분의 1로 x가 1로 갈 때 수렴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또 풀어보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역시나 분모 분자에 fx분의 1을 곱해가지고 내가 아는 단위를 요만큼 구해놓은 거잖아. 요만큼 구해놓은 거니까 얘를 모양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리미트 fx로 놔둔다고 생각하지 말고 fx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3 마이너스 2 곱하기 fx분의 gx 내가 왜 분모 분자를 똑같이 하는 건 내 맘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fx분의 몇이다? 4gx 근데 x가 전부 다 몇으로 가고 있었어? 1로 가고 있었어.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어차피 수렴 단위 알고 있었잖아. fx분의 gx가 다 몇이라고? 요만큼이 2분의 1이라고. 요만큼이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나누기 1 마이너스 2 나누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잘 알아둬서 서술형에서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수로 바꾸고 수렴하는 단위를 잘 구해놓고 얘를 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잘 조작을 해서 수렴 단위로 바꿔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3번 문제는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이제 fx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괄호 안쪽이 되게 이상하게 생겨서 제가 2로 미리 나눠놨거든요. fx가 요 안에 들어가는 x를 2로 나눴을 때보다 어떠면 작으면 fx를 그대로 쓰라는 거고, fx가 x 안에 들어간 요 값보다 실제 값, 여기 계산해서 나온 값이 2분의 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분의 1을 쓰라는 거지. fx분의 1을 쓰라는 건데 일단 x가 정해져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이 구하라는 걸 보니까 x가 8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8이라는 숫자를 메인으로 쓰겠네? 라고 생각하고 8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여러분이 잘 구해놓으면 되지. 그러면은 2, 3, 5, 7 이렇게 4개니까 결국 F8은 몇이다? 4다. 이렇게 상수값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물어봤어. 8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8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지셔서 이 둘이 같으면 존재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뭐 아니면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우극한부터 따질래요. 우극한 리미트 x가 8의 우극한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얘를 쓸지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F8의 우극한은요 역시 4예요. 요 값은 4인데 2분의 8의 우극한은 4보다 조금 어떤 값이야? 4보다 조금 큰 값이지.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괄호 위쪽 괄호 아래쪽 괄호를 따졌을 때 이쪽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면 8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fx는 항상 4로 상수값으로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2분의 8.00001이라 하더라도 이 값은 어쨌든 4보다는 큰 거니까 위쪽 괄호 저 범위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나는 요거 gx는 몇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gx는 fx의 값인 f8의 값인 그냥 4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은 몇이구나, 이 값은 4구나 라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구하러 가볼까? 좌극한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좌극한은 내가 리미트 x가 8의 좌극한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역시나 똑같이 gx가 몇이냐를 내가 따져야 되는 건데, 내가 위쪽 괄호에 해당할지 아래쪽 괄호에 해당할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F8의 좌극한은 어차피 8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들어와도 소수가 8보다 작은 소수는 4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8보다 조금 작은 8의 마이너스 8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들어오니까 2분의 8의 좌극한은 이쪽이 더 크죠. 4보다 8의 좌극한은 2로 나눈 값이 더 작아요. 왜냐면 얘가 7.9999라고 생각해보시면 이쪽이 더 작은 거잖아. 그럼 위쪽 괄호, 아래쪽 괄호 중에 아래쪽 괄호에 해당하는 거겠지.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gx의 값을 써줄 때 fx분의 1을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역시 fx는 그냥 4예요. 4니까 4분의 1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다 안 같다? 다르니까 내가 극한값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얘는 문제를 읽으면서 약간 해석해서 답을 내기가 힘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4번 문제는 포물선 위에 점들이 주어져 있고 직선 L1, 그 다음에 L2가 있으면서 이 둘 사이의 교점을 G라고 하라 그랬어. 대문자 G로. 그리고 내가 L2를 결정하는 두 점을 P랑 Q라고 줬는데 PQ 사이의 관계도 지금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이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A 플러스 B가 1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써준 거냐면 얘가 1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B 값이 1로 들어오고 A 값이 0으로 들어오면 얘랑 겹치게 되는 거잖아. L1이랑 겹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말은 어떤 말이야? L1하고 L2랑 다르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L1은 이미 구해놨어요. 0,0하고 1,1 지난다 그랬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인 거고, L2라는 직선은 내가 점과 점 연결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점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잘 써주면 y는 하고 a 플러스 b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이거 a-b분의 a제곱-b제곱이니까 약분해서 a 플러스 b가 기울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 사이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게 g라며. 그럼 얘랑 같다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지? 아, 그럼 같다고 두고 예쁘게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x는 x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하면 a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x의 좌표가 x가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분의 ab다 해가지고 내가 결국 얘가 x좌표고, 아 근데 x좌표 y좌표랑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y는 x 위에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 좌표 똑같으니까 이제 써줄 건데, 이 사람이 a 플러스 b를 s라고 쓰라고 했고 ab를 t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잘 넣어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s 마이너스 1분의 t 콤마 x좌표랑 y좌표랑 같으니까 s 마이너스 1분의 t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이제 끝났어. 1번 문제는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냥 저 진짜 계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2번에서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PQ의 길이가 루트 2래. PQ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내가 G가 수렴되는 그 좌표가 몇 콤마 몇, 상수 몇 콤마 몇으로 수렴을 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이 사람이 2번에서 얘기를 해준 대로 일단 써봐야 되겠지? PQ의 길이가 루트 2니까 PQ 제곱은 내가 2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다음에 PQ를 AB 가지고 일단 쓰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A-B의 전체 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을 했더니 얘가 2가 된다는 거겠지. 근데 내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를 적절히 한번 해줄게요. A-B의 제곱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을 테니까 열어가지고 여기 하나 남았고 1 남았고 플러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남아있을 것 같아. 이렇게 구했어. 얘가 2야. 얘가 2고 요 안에 이제 내가 AB라고는 해서는 뭐 아무런 계산도 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G를 이미 T랑 S 단위로 바꿔놨기 때문에 TS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더 뽑아놓는 게 맞겠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2는 하고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의 B를 뺀 거니까 S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만큼 1 플러스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그냥 S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아, 그럼 T랑 S에 관한 관계식도 내가 하나 뽑아놨으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문제에서 P점이 무한히 원점으로 다가간다 라고 했잖아요. P점이 무한히 원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는 AB 사이에 그 문자가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면 P가 원점으로 들어오면 A 값이 5로, 그러니까 A 값이 0으로 들어온다는 소리겠지. 리미트 A 값은 0으로 들어온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P점이 원점으로 간다랑 똑같은 말은 리미트 A 값이 0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A가 0으로 들어오면 이 길이가 루트 2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 점은 1,1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 왜냐면 그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다가가는 거지만 만약에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그 위치는 지금 L1이랑 거의 겹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겹치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얘가 B가 몇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B가 0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S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가 0으로 가고, 이거 B가 1로 가는 거죠. 아까 여기 B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가 몇으로 들어온다? A 플러스 B가 1로 들어온다. 그래서 S는 1로 가는 거고,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T 값은 몇으로 들어온다? 얘는 0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아, 그럼 내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서 A가 0으로 갈 때 S가 몇으로 수렴을 하는지, 그 다음에 A가 0으로 갈 때 T가 몇으로 수렴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G 값마저도 S랑 T에 관한 식으로 다 구해놨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S랑 T에 관한 관계식까지 있단 말이에요. 관계식까지 있으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한 문자로 전부 다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문자를 전부 다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T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T 자리를 S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 값을 계산을 해보면 T는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하고 S제곱 플러스 1 분의 4하고 S제곱 플러스 1 분의 S제곱 플러스 2 곱하기 S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해서 T에 관한 관계식을 잘 데리고 어디에다가 대입을 한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대입을 해주면 결국 두 값이 같으니까 하나만 구할게요. A가 0으로 갈 때 S-1분의 T 자리에 잘 넣어주면 얘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약분해가지고 4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S제곱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S가 몇으로 가고 있어? S가 몇으로 가고 있어? S가 1로 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2
약분의 3 곱하기 2 해가지고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는구나. 4분의 3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럼 X좌표랑 Y좌표랑 전부 다 같으니까 G의 좌표는 4분의 3, 4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괜히 AB랑 ST랑 써가지고 굉장히 내가 A가 0으로 간다는 것도 알아내야 되고 B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내고 거기서 S랑 T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알아내서 결국 G의 좌표를 구해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걸 암기. 다음은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문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일단 x가 1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고 분모 분자를 잘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3차식이고 그리고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으면 분자인 쟤도 몇을 얼마큼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로 수렴하기 위해서 나머지 근 하나만 맞추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라고 해놓고 x가 1로 가고 있어. 근데 x-1의 제곱이잖아. 분모가 x-1의 제곱이니까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이중을 2번 갖고 있는 거야. 2번 갖고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0분의 모시기는 절대로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없어. 수렴을 할 수가 없으니까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0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를 전부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수가 x가 1로 들어갔을 때 4라고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분자 쪽을 잘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이쪽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얘랑 지워서 수렴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모르겠어. 1차식이 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알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분했을 때 그 값이 4가 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시면 얘랑 약분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x자리에 1을 넣었어. 그럼 이 값은 몇으로 가? 1-알파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1-알파가 몇이라는 걸 내가 4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알파 값은 몇이 돼야 돼? 알파 값은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알파 자리에 몇을 넣으면 된다? 알파 자리에 이제 -3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이랑 같구나. 그래서 얘를 잘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3 해가지고 전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x 세제곱 1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해가지고 플러스 x제곱 한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5x 플러스 3 해가지고 a 값은 1, b 값은 -5, c 값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1번에는 a 값이 1, b 값이 -5, c 값이 3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 그 0으로 만든 애를 일단 쳐다보고 수렴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수렴을 하면 걔를 다 지워줘야 돼. 분모에 0으로 가는 애들 전부 다 지워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요거를 인지를 하면서 한번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한번 보시면 2번은 얘도 역시 x가 0으로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0으로 가는 게 2번이야. 근데 제한이 어디가 걸려있냐면 이쪽이 걸려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로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C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얘가 몇인지를 몰라요. 그 대신 여기 상수가 이번엔 제한이 걸려있는 거겠지. 그럼 내가 저쪽 분자에 있는 식을 쓸 때 조금 조심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얘도 역시나 수렴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저 단위를 전부 다 제거를 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x-1의 제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곱하기 x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어차피 x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상수가 플러스 2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분자식은 무조건 이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x를 몇으로 보내고 있어? x가 1로 보내고 있으니까 분모에 x-1의 제곱이 전체 있었는데 없어지겠지. 내가 없애기로 했어. 왜냐면 수렴을 해야 되니까.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없애기로 했고 x자리 1 넣으면 3이잖아요. c값이 3이에요. c값이 3이야. 얘도 역시나 잘 전개를 해보시면 a값이 -5가 나오고 b값이 7이 나와요. b값이 7이 나오고 c값은 이제 몇이 되겠다? c값은 3이 되겠다. 그래서 a값, b값, c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분모에 있는 꼴을 파악해서 0이 되는 애들을 전부 다 소거한다 라는 생각을 잘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문제입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문제는 fx가 이렇게 생겨있대. 가라는 x가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이런 조건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들어와 있는데 나 조건은 내가 방금 전에
5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인데 이제 가조건이 f 안쪽에 x분의 1이 들어가서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굉장히 불쾌하니까 내는 얘가 내가 알고 있는 단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fx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럼 내가 적절히 조작을 가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x가 0의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x분의 1은 몇으로 갈까?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중이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x분의 1을 치환을 하는 거야. x분의 1을 다른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x분의 1을 저는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랑 똑같은 말은 t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t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달려간다라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얘를 x 자리에 t분의 1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fx에 대한 판단을 한눈에 하기 쉽게 전부 다 바꿔볼게요. 전부 다 바꿔주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에서 리미트 이제 x가 아니라 t로 바꿀 거야. t가 양의 무한대로 달려가고 있을 때 t가 플러스 무한대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번에는 t 3승분의 1 얘 대신에 얘가 곱해지는 거겠지. 곱하기 ft가 되고 상수는 뭐 내가 건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t세제곱 그럼 t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가 지금 번분수가 막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t는 양수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t세제곱을 곱해가지고 저 식을 다시 한번 간소화를 시켜볼게요. 리미트 t 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플러스 t 제곱분의 t세제곱 곱하면 여긴 ft 되겠지? ft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몇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까 이 값이 계속 전부 다 5였죠? 얘가 5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5로 수렴을 하고 있으면 지금 xt가 무한대로 갈 땐 내가 어디를 바라보자고 했어? 분모랑 분자의 최고차한 개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뒤에 마이너스 t 세제곱이 있잖아. 분모에는 최고차가 2차인데 뒤에 t 세제곱이 있으면 일단 얘는 무한대로 가야 했었는데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t라는 애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내가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일단 t세제곱을 지워줘야 돼요. t세제곱을 지워주고 그래서 얘랑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모가 t제곱항이 분자에도 있어가지고 5라는 개수로 수렴을 할 수 있게 플러스 5t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at 플러스 b. 왜냐면 3차식이니까 1차도 있고 상수도 있다고 치고 일단 식을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써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ft에 관한 내가 가를 잘 그래서 풀어가지고 뭐까지 알아낸 거냐면 fx의 차수 하고 2차식까지 개수를 알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냈으니까 걔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시키기 전에 얘 꼴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얘가 x-1이라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f1도 당연히 몇이어야 되겠어? f1도 0이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fx라는 애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렴을 한다라고 이미 뒤쪽에 제한이 걸렸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는 애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약분이 돼야 되는 거겠죠. 약분이 돼야 되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려면 f1이 몇이어야 돼? f1이 0이어야 돼. f1이 0이어야 돼. f1이 0이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내가 ft의 틀을 구해놨으니까 저 안에다가 1을 넣어서 0이 되게끔 해가지고 b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f1이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f1 값은 6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내가 a,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얘가 0이어야 돼서 b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거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다시 이 자리에 넣어서 fx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fx를 한번 써보면 fx는 하고 x로 전부 다 바꿔서 씁니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 쓰고 b자리에 뭘 넣어야 돼? b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 요 자리에 다시 fx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이 인수분해 fx 잘 구해냈으니까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보면 x-1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x제곱 인수분해를 잘 해놨거든요. 인수분해를 잘 해놓으면 얘가 몇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아,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를 똑같이 0으로 만드는 애가 동시에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해서 지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약분해보면 x가 1로 갈 때 3. 3이 됐네. 이미 3이 됐어. 3이 됐으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도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것 같아.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x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7 플러스 a 플러스 6이 몇이다? 얘가 1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2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2 넣으시고 이 사람이 뭐 구하라 그랬지?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다 했네요. 이 자리에 a 자리에 마이너스 12 넣어서 잘 써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fx라는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다 해가지고 이쁘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3차 함수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랑 나에 관한 관계식을 이렇게 힌트를 줘놨는데 G0은 0이래요. G0은 0이고 나 같은 식을 여러분이 처음 봤을 것 같은데 나를 한번 잘 보시면 n에다가 0, 1, 2, 3을 대입하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써주기가 귀찮아서 그냥 0, 1, 2, 3을 대입해서 네가 한번 써봐 이렇게 나한테 제시를 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0, 1, 2, 3을 각각 n자리에 다 대입해서 식을 4개를 뽑아놓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값을, 그러니까 어떤 식을 인수로, 어떤 일차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리미트 x가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보면 gx분의 fx는 몇이어야 돼? 0 넣으면 0이지. 여기다 0 넣으면 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역시 1을 집어넣어도 그냥 빵이다. 1을 집어넣어 여기가 0이 돼서 0이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1로 갈 때 아니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1로 보내면 1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니까 2로 보내면 1 곱하기 2 해가지고 2가 되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쪽보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 g0은 0이라고 했어요. g0은 0이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3차 함수니까 얘가 우극한 자극한이 전부 다 같았던 연속 함수,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였을 텐데 gx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x도 몇으로 달려가야 돼요? 0으로 달려가서 이 0인자를 지워주고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었다면 무한대로 발산을 했겠지? 0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fx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0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0이라는 이제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실제 값이 0으로 계산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얘랑 g0은 0인데 fx도 0을 한 번 가지고 있어서 분모권을 지워줘. 분모권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수로 가야 되는데 그 상수값마저도 0이니까 fx는 0인수, 그러니까 x라는 인수를 두 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fx의 단서는 fx해랑 gx의 해를 한번 써볼게요. 물론 100% 해가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해 중에 하나가 얘가 0이 있잖아요. 얘가 0이 있으니까 0분의 0에서 수렴값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0을 한번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분의 0 지워주고 나서 결국 값으로, 답으로 0이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값으로 0이 또 나왔으니까 0을 한번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fx는 x라는 인수를 중근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바라보면 얘는 그냥 0이래요. 근데 g1은 0이라는 값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fx가 그냥 1을 넣었을 때 0이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1이 해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은 아니에요. 왜냐면 0분의 0이 아니니까. 0분의 0이 아니라 그냥 0이 나왔으니까 1은 없어야 돼. 1은 없어야 되고 2로 갈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fx는 완벽하게 식이 나온 거야.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식이 완벽하게 나왔고 내가 gx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0이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고 뒤에 옆에 붙어있는 2차식이 몇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써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으로 가는 이 두 식은 이미 내가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잘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fx는 어떻게 생겼어? fx는 생김새가 어떤 거냐면 x제곱 곱하기 x-1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gx라는 애는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옆에 붙어있는 애가 모르겠어. 옆에 붙어있는 애가 모르겠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최선이죠. 왜냐면 최고차기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기 계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가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해보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 이쪽에다 한번 써보면 내가 그냥 대입할게. 2. 0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대입할게.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 해가지고 4가 되지. 4가 되니까 결국 요 값을 요거 1번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다 1번 한번 써보면 1번은 4 나누기 f 몇이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a 플러스 2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지. 요 값이 몇이라는 거? 요 값이 2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2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거 2번이라고 하면 역시나 얘는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넣어보면 fx 여기다가 몇 넣어야 돼? 여기다 3 넣으면 9 곱하기 2 해가지고 9 곱하기 2는 18인가? 18 해가지고 나누기 하고 분모에 여기에다가 또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3 곱하기 9 플러스 3a 플러스 b다. 이 값이 또 몇이다? 이 값은 6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잘 풀어주시면 연립방정식 풀면 a가 마이너스 5 값이 나오고 a가 마이너스 5 값이 나오고 b가 몇이 나온다? b가 7이 나와요. 그래서 gx까지도 알아낸 거야. gx까지도 알아냈으니까 g4의 값만 구하래. 뭐 g4의 값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 틀 같은 거 구하실 때 항상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0이 되는 단위로 먼저 인수를 다 뽑아낼 거 뽑아내고 나서 그래도 이제 내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은 힌트가 아까 얘랑 얘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었으니까 문자 2개 쓰는 것까지는 식 세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내가 연립 1차 방정식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해주자. 여기가 몇이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7이었으니까 G4는 4 곱하기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7 해가지고 4, 3에서 12가 나오네요. 답은 10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고등학교 기출문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았고 요 정도 쓱쓱 풀어줄 정도 되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문제들은 다 풀지 않았잖아요. 기본 문제들은 다 풀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쉬워서 안 푼 건 아니고 일단 실력하고 그러니까 기본 정석하고 겹치는 문제들은 약간 빼고 요만큼 촬영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슬퍼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담당 확인학습 선생님한테 잘 질문을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손풀이로 보내드리거나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